네, 안녕하세요. 가핑거 주식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저번에 올렸던 한진칼 관점,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진칼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저번 영상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최근에 어제 14%, 15%의 이런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또 한진칼을 사신 분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저의 관점을 이어서 한번 더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그냥 이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저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거기에 절대 뭐 이거를 신뢰하면서 매매를 하지는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괜히 원래 모든 매매라는 게 자기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양쪽에 대한 의결권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는 양측이 지금 30% 초반대로 거의 비슷해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뭐 이때 12월 26일인가 한 이 정도 때까지 산 게 아마 의결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30%대 초반으로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 양측의 차이가 지금 한 약 1% 정도대 1점 몇 프로의 차이가 나요. 조원태 회장측이 살짝 높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기본 지식으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이렇게 15% 가까이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하락의 원인을 굳이 이렇게 찝어보자면 어차피 이건 다 후행성이죠. 이게 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올 줄을 많은 사람이 몰랐죠. 이게 지나니까 난 건데, 이게 후행성인데, 이제 나온 이유를 나오고 나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투자주의 경고가 떴어요. 한진칼이. 투자주의 경고에 따른 이제 투매 심리와 더불어서, 이제 GX 칼텍스의 지분이 지금 0.25%인가가 등장을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어제 하락을 불러일으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세력의 의결권의 크기가 약 1%대의 차이잖아요.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GS 칼텍스의 지분이 살짝 우위 측에 있는 조원태 회장 측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게 역효과가 또 나서 투매 심리를 이제 이 투자주의 경고에 이어서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 이제 그러면은 GS 칼텍스가 조원태 회장 측으로 추정이 되냐 하면은 이제 대한항공이 한진칼 이런 비행기 항공업계 자체가 항공기를 운행을 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측과 원래부터 옛날 굉장히 오래 전부터 GX 칼텍스랑 이런 거래처로 굉장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GX 칼텍스가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뭐 조원태 회장 측일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게 지금 다 바라보고 있고, 웬만하면은 이런 수십 년에 걸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GS 칼텍스도 뭐 엄청난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0.25지만 이걸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생각을 하고, 이제 저번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현아 측에 사실 힘이 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조원태 회장 측이 약간 높은데 그쪽에 힘이 더 실리니까 이제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았나. 어제 하락을 불러온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것 플러스 투자 이제 투자주의 경고에 관한 거. 사실 투자주의는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말씀은 이제 그렇게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사실 뭐 제가 그린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되지 않기는 원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높게 올라간 거에서 사실 중요한 봉을 고르려면 지금 이 봉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봉을 고르려면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거래량도 터지고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근데 내렸을 때도 지금 이 봉을 깨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생각하는 가격은 7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7만 원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7만 원대. 7만 원 정도면 지금 선을 대보면 사람이 심리상 7만 원이 딱 뭔가 깨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7만 원을 깨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최대로 한 6만 5천 원, 요 봉 있죠. 요 봉 끄트머리와 이 봉에 몸통 자리가 있는 부분, 요 봉 끄트머리 한 6만 5천 원 선, 한 이 정도. 이 정도 선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는
최대한 최악의 경우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하고, 여기를 깨트리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손절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버티려고 하는 구간의 범위는 여기 정도까지, 최악의 범위까지 가정한 구간이고요. 웬만하면은 이 11선을 깨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11선은 사실 이런 주요 이평 중에서도 많이 보는 선은 아니어서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구간은 이 구간. 사실 저는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구간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하락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구간을 며칠간 조정과 이런 뭐 하면서 쭉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봉을 세워주기를 바랬는데, 이런 구간을 유지를 못해주고, 여기에서 한 이 정도, 이 둘째 날까지도 이 구간 나올 때는 이 구간이 충분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와버려가지고 사실 뭐 그렇네요. 이제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요 정도 선까지는 안 깨지길 바라고 있어요.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또 앞으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보여드릴 거야.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매한 거 일단 저는 그걸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쪽에서 이렇게 사서 이쪽에서 이렇게 비빌 때 여기서 물량을 사서 가져왔죠. 원래 전에서부터 끌고 온 거 있었고, 이제 여기에서 비빌 때 물량을 사서 가져왔어요. 왜냐면 여기가 어떤 관점이었냐면, 여기에서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여기 선, 여기에 이런 선이 있잖아요. 대충 이게 정확한 거 아니고 대충 한 이 정도 선으로 볼게요. 이 정도 선, 정고점, 여기 이 봉으로 정고점을 올려줬어요. 정고점을 올리고 여기에서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정고점을 넘은 다음에 거기서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 물량을 보고 약간 힘을 모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타를 치고 여기서 모은 상태에서 안 팔고 이것도 쭉 가져온 거예요. 이거 쭉 가져오고,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쭉 가져온 거. 그래서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제 관점은, 차트에 관한 관점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이따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의결권은 지금 30%대 초반대로 비등비등해요, 거의. 근데 한직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반 기업들하고 다른 게 있는데,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장 연임이나 이런 주총에서 그런 거에서 과반수 이상, 즉 2분의 1, 50% 이상이 나와야 이제 연임이 되는데, 한직칼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약간 독특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연임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 4월인가요? 조양호 회장이 60 아마 4%인가 그 정도 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기업이면 당연히 연임인데 1점 몇 프로인가 표가 뭐 부족해가지고 연임에 실패했어요. 반대표가 한 34% 정도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논란이 된 게, 이제 그때 연기금이 끼어들었거든요.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 그거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기금이 끼어들어가지고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근데 연기금이 이제 개인의 돈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세금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국가가 개입해서 기업의 회장을 몰아냈다는 이런 논란이 사실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엄청 많았는데 작년에 이런 연기금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껴들어가지고 이제 조양호 회장을 몰아냈고, 조양호 회장은 그 뒤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했는데, 나이가 되게 많은 나이에 회장 자리에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 그런 썰이 많죠.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전까지는 그런 증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국가가 뭐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러한 말까지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작년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뒤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이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바꾸려고 해도 3분의 2 이상의 과반표가 나와야 이 조항을 바꿀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 조원태 회장이 지금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열리는 3월 말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과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적대 측 세력에서 30% 이상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적대 세력 빼고는 거의 몰표로 찬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사나 뽑거나 뭐 하기 위해서 임시 주총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후에 열릴 임시 주총을 생각해서 지금 양측에서 지금 현재 사모으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식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임시 주총이 열리면 거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이게 이 양측의 파워가 한쪽이 압도적인 게 아니라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포기하기 애매한 상황이니까 계속 주식을 사모아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것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하락에 관해서는 이제 여기서 누가 팔았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강성부가 뭐 팔았다, 뭐 공매도를 쳤다,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주주전쟁이 뛰어들어서 뭐 대주주 등록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 이게 법적으로 못 팔아요. 일반 개인이나 뭐 그렇게 되면은 팔 수 있는데 자기가 이게 의결권 행사하겠다고 그걸 하면 아마 못 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지도 못할 뿐더러 얘네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던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던지면 의결권을 뺏겨버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니겠네. 여기 12월 이 의결권 다음에 산 것만 이렇게 팔 수 있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얘네는 지금 던질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하락은 이 최근에 나온 이 급상승?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보는 관점이거든요. 사실 15% 엄청 큰 것 같지만 이제 한진칼이 지금 불과 지금 얼마큼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이 시총이 뭐 조단이 뭐 3조 이렇게 된 게 거의 막 한 2배 가까이 뛰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엄청난 그거라서 거의 두 배 이상까지 뛰었죠. 여기서 2배 이상까지 이렇게 뛰어버린 거라서 사실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 뭐 큰 조정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는 일단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 저는 이게 상승으로 갈 거라는 관점이 왜 조금 더 보는지 거기에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분봉에서 지금 1분봉이거든요. 1분봉을 살펴보면은 볼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거래량이 지금 여기가 최고점이잖아요. 그럼 최고점에서 지금 현재가가 지금 77,000원. 현재가가 한 이 정도 돼요. 현재가 한 요 정도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에 지지선이 하나 있어요. 지지선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7만원 선을 약간 좀 중요하게 보는 거고 이제 라운드 피겨인 것도 있고 이제 7만원 위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거래량 터진 데부터 볼게요. 거래량이 되게 터졌죠. 양봉에서 터졌어요. 거래량 양봉에서 터졌죠. 잠시만요. 거래량이 양봉에서 터졌어요. 방금 보면은 여기 양봉에서 터지고 이제 두 번째 여기 거래량 터진 거 역시 양봉에서 터졌어요. 양봉이에요. 두 번째 터진 것도 다 양봉. 거래량이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양봉. 이제 거래량 터진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양봉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양봉 터졌죠. 여기도 많이 솟은 거 양봉이고 쭉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조금 내리다가 크게 터진 거 양봉이죠. 양봉에서 거래량 터지고 막 눌려요. 지금 여기 96,000원 최고점 찍었을 때 1분봉인데 거래량 터진 건 대부분 다 양봉이에요. 음봉이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양봉이에요 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릴 때는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어요. 거래량이 거의 안 터졌어요. 지금 이렇게 내려서 단일로 보면은 많이 터진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다시 올릴 때는 양봉에서 터졌잖아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크게 보면은 결국 이날 최고점을 찍고 쭉 내리는 건데 이 내리는 와중에서도 이런 거래량 터진 봉들은 다 양봉이에요. 다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보면은 여기에서도 양봉에서 터졌죠. 여기도 양봉이고 이거를 보면 1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폭락을 한 거에서도 폭락을 하는 도중에서도 진짜 돈이 들어온 거는 돈은 계속 꾸준히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 이날 어제 많이 떨어진 날 이게 15% 떨어진 어제잖아요. 어제도 돈 들어온 거 양봉이죠. 심지어 15% 떨어진 날도 돈 들어온 봉은 이 거래량 터진 봉은 양봉이에요. 제일 많이 터진 봉. 요런 데도 양봉이고 여기도 양봉이고 이렇게 높은 것들은 대부분 양봉. 여기에서도 이렇게 제일 높은 거 양봉이네요.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나오는 조정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진짜로 돈 있는 애들이 이런 세력들이나 이런 애들이 던진 봉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은
지금 최고점을 찍고 최고점까지 가는 상황,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까지 지금 이 차트를 훑어보시면은, 분봉으로 훑어보시면은, 거의 다 내려오는 이런 15% 빠지는 데까지 정말로 크게 휙휙 소승봉들은 양봉이 이렇게, 소승봉이 양봉했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네 세력들의 평단은 엄청 높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절대 여기서 손해보면서 이렇게 팔 것 같지도 않고, 팔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제 생각은 심지어 돈이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빠지면서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기로 50몇만 주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근데 일단 이게 어제 이제 외국계 들어온대요. 외국계가 들어온 건데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어제 한 30만 주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어제 이제 50만 주 정도가 들었어요. 54만 주. 54만 주.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 들어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15% 떨어진 날에도 지금 모건 스탠리 30만 주 이상 사고 프로그램 매매 50만 주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50만 주. 그럼 어제 이제 매수와 매도의 주체를 한번 살펴보면, 어제 매수 매도 이런 주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제 외국인 이렇게 사고, 외국인 계속 순매수 중이죠. 계속 순매수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머지 다 팔아제꼈어요. 지금 이 연기금은 계속 팔아제끼고 있고, 연기금은 진짜 계속 팔아제끼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고, 개인들 던지고, 뭐 기관이랑 다 던지고, 근데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들은 웬만하면 손해보는 짓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특히나 지금 뭐 델타 같은 것도 계속 사들어오고, 델타가 저번에 골드만삭스 통해서 계속 사들인 걸로 아는데, 어제 들어온 이 모건 스탠리가 개인적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지금 델타 거를 들어온 건지 그것까지는 지금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외국인 계속 사면, 외국인이 여기서 엄청 산 거예요. 엄청 산 거예요. 지금 아이고 여기 가려졌네. 외국인이 엄청 산 건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셋 3일, 얘네가 지금 여기 계속 사왔잖아요. 여기에서 얘네도 평단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기 때문에 분명히 이대로 안 끝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뭐 저의 일단 개인적인 의견은 상승이 될 것 같고, 일단 한 7만 원대 정도 여기에서 좀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으로 좀 비벼주면은 저도 추매를 좀 더 해볼까 하는 고려도 하고 있고,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지금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나와주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런 모양을 못하고 이렇게 내려버렸으니까 밑에서라도 좀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내려주던가, 아니면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와서 여기에서 비벼주면 더 좋고, 어쨌든 어느 계속 이렇게 꾸준한 상승보다는 어느 한쪽에서 충분히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유지를 해주면서 이런 약간 물량 소화도 하고, 이렇게 좀 기모으기 이런 단계가 굉장히 상승을 위해서는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주면 되게 좋고,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말고 이제 또 다시 기업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그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가 지금 약 2%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일단 의견이, 자기네들은 이 의결권에 관심이 없다고, 이 분쟁에 관심이 없다면서 중립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카오가 관심이 없다기보다 지금 좀 간을 보고 있어요. 사실 기업이면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뭐 카카오 측에서 뭐 발표한 거나 이게 아니니까 뭐 팩트는 아닌데 굉장히 유력한 거긴 한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카카오의 최대 서비스 중 하나로 계획하는 게 이제 항공권이랑 카카오톡을 연동해 가지고 한다는 뭐 그런 말이 좀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는 지금 이 2%의 지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자기들한테 좀 우호적인 조건을 끌어내는 쪽을 좀 간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측은 약간의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측의 힘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으면은 주가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저는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지금 조양호 회장 때 그 사건으로 욕을 진짜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한진칼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문제를 가지고 입지를 계속했어요. 입지를 막 하더니만 어제 금요일날 자기네들이 이제 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을 편을 드는 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모르겠네요. 이거 저는 좀 이게 좋지 않게 보는데 어쨌든 한약칼이 이렇게 들어와 한약칼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자기네들의 행사를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 중에는 보수 성향도 있고 진보 성향도 있고 분명히 여기 찬반이 갈릴 문제인데 그것을 모두 모아서 한쪽으로 몰빵을 친다는 것 자체가 참 뭐 제가 근데 뭐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선언은 한 상태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국민연금이 제가 알기로 지분율이 한 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5% 정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킹메이트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상 5%이 비등비등한 힘싸움에서 5%는 진짜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킹메이트가 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이제 이게 최대의 관건이고 사실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민연금이 어느 쪽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해버리는 순간 사실 한집과 지분전쟁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폭락의 대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근데 국민연금이 기업을 약간 얘네도 뭐 쥐락펴락할 목적으로 양쪽에 간을 보면서 좀 꾸준히 그러니까 기업을 쥐락할 목적으로 양쪽의 간을 본다는 게 어느 쪽을 지지하겠다고 막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계속 좀 주물주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양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뜻이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못하고 걔네들 여전히 똥줄을 타니까 계속 사면서 이제 꾸준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제 관점이고 이제 국민연금이 진짜 어느 한쪽 편을 들어버린다면 이제 그 순간에 진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거는 당연한 문제고 주가도 같이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국민들이 진짜 반발을 해서 국민연금이 아 그래 우리 안 껴들게라고 다시 재선언을 해도 한쪽 편 드는 순간 일단 폭락은 오는 거예요. 일단 그 폭락을 오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의 행동 이거는 계속 살펴봐야 되고 정말로 이 큰 변수가 있지 않은 한 저는 웬만하면은 요 박스선 여기를 진짜 중요한 선으로 보거든요. 이거 깨지 않은 한 정말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예전에 말했던 대로 저는 10절에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일단 그래서 어제 사실 엊그제 올린 1편으로 한육칼 영상을 더 이상 제작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어제 이런 큰 폭락이 나오게 돼가지고 한 번 더 혹시나 사실 한인칼 이런 걸 보는 사람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의견을 좀 남겨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여기 했을 때 한 수익률이 130 몇 프로인가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한 80% 정도 돼요. 지금 엄청 떨어져 50 몇 프로가 떨어진 거예요. 50 몇 프로가 그래가지고 뭐 근데 저는 뭐 평단이 낮아서 그런지 사실 크게 걱정까지는 안 되는데 이제 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순식간에 지금 거의 막 30%막 이렇게 물려버리니까 지금 엄청 스트레스가 많을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뭐 관점 생각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얻으셨으면 뭐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안 눌러주셔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이제 모두들 다들 성공 매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이제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